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부모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2강부터 7강까지 우리 학생들은 셀프 리더십의 5가지 인성 리더십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래 사회의 특징을 예측해보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미래 인재로 양육할 건지 그것에 대해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활동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셀프 리더십 시간입니다. 활동지를 보고 자녀들과 천천히 적어보세요. 먼저 많은 글로벌 인성 리더십 학자들은 3가지를 강조합니다. 배려의 리더십, 나눔의 리더십, 협동의 리더십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배려심, 나눔, 협동의 모습이 어떤지를 관찰해 보세요. 전 활동에서는 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솔직하게 적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중요한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해 사라진 것이 있나요? 무엇이 나의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디펙 초프라 박사님은 슈퍼 유전자라는 책에서 DNA를 분석하는 실험을 한 것을 소개합니다. 연구팀은 가장 부정적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어린이의 세포가 약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은 운동과 명상으로 세포가 다시 건강해진다는 것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처럼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미래를 영원히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정과 책임은 오늘부터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자, 3번에서 미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적어보세요. 자, 떠오르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로봇, 우주선, 드론, 인공지능. 네, 학생들은 여기다가 말고 그림으로 넓게 표현해도 됩니다. 4번은 미래 사회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적어보는 것입니다. 적을 때는 영상을 멈추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메가테크 2050이라는 책에서 미래 사회를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슈퍼 컴퓨터가 나와서 가상현실 이미지가 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환경 문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덕적 공황 상태, 어려운 말이지만 즉 가치 판단이 어렵고 법제도의 부족으로 혼란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사람이 없이 운전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은 활성화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은 그것을 위해 벌써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 변형이나 로봇의 뇌를 이식하는 그러한 일도 생길지 모릅니다. 과학의 발달로 편리함과 유익함도 있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 자녀 세대는 상상이 아닌 바로 미래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 발달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인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바른 도덕성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자주 물으신다고 합니다. 질문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궁금한 점을 표현하는 바른 학습 태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질문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활동 1번에서는 알람 시계를 준비하시고 3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적어보는 것인데요. 자, 핸드폰에 알람을 켜시고 준비되시면 4학년 친구들 시작해보세요. 3분간 종이에 적습니다. 활동 2번은 지금 직업 중에서 사라질 직업이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전에 있다가 사라진 직업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버스 안내양입니다. 지금은 기사님이 직접 요금을 받으시지만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지만 미래에는 사라질 직업에 광부가 있습니다. 기계가 대신 일을 할 테니까요. 또 사이버 로봇이 생겨서 경찰관이나 소방관, 군인 같은 역할도 기계가 맡아서 하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은행이나 작은 상점들은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전자거래로 인해 컴퓨터 통신 판매가 점점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점차 사람들은 직접 오고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적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가게들은 조금씩 없어지게 될 것이죠. 활동 3번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적는 것입니다. 이때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적고 왜 그 사람을 존경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좋은지를 자세하게 적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서로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님이요 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요,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지키시고 목숨을 바치시고 승리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자녀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을 훌륭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자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과학자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중지능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살펴보도록 하세요. 활동 4는 자신의 능력을 점수로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미래의 인재 능력을 6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자신 있는 사람. 둘째,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바꾸는 사람. 셋째,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네 번째, 자신만의 개성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 여섯 번째,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점수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우리 자녀들의 특징을 관찰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판적 사고하는 사람이란 하늘을 높게 날고 있는 독수리가 땅을 내려다보면서 먹이를 사냥하듯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일이라도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을 가족회의를 통해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것인가 라는 간단한 주제부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생각하는 힘, 판단해보는 훈련을 해야만 비판적 사고가 키워집니다. 또 신문과 TV 방송을 함께 보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는 정보가 너무나 많고 또 빠르게 변해서 스트레스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한다는 것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자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환경에서 길러집니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자존감이 높고 실수나 실패에 크게 좌절하지 않고 다음 목표를 위해 도전을 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소통을 하는 곳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만의 콘텐츠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린 그림, 글씨, 만들기, 춤, 노래 같은 자신의 재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하여서 자기의 콘텐츠로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유튜버가 꿈이었던 현수는 어려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편집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상 편집을 하는 제작자에게 눈에 띄어 20살 나이에 취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수의 창의적인 영상들이 제작자들이 찾는 의도와 맞았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UCC 공모전, 랩, 노래 부르기, 웹툰 대회, 창작 대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는 곳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전하도록 도와주세요. 기회를 잡고 도전하려는 것만으로 멋진 셀프 리더십이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듣기의 기술은 물론이고 말을 잘해야 하며 서로의 다른 의견을 선택하여 최선의 의견을 만드는 기술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부모님과 가족들 간에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너무 싸워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협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만 협력하는 기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협력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서로의 강점으로 일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가능합니다. 자, 활동 5번은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부르타를 알려드립니다. 하부르타 활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토론 방식입니다. 하부르타의 뜻은 친구라는 뜻으로 둘씩 짝을 지어 찬성, 반대로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말하며 주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성했던 사람은 반대를, 반대했던 사람은 찬성으로 역할을 바꾸어서 똑같이 그 이유를 다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의견에 찬성과 반대를 2번씩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도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제는 7시 이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해봅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저녁에 가족들과 대화하기 위해 가족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7시 이후에 친구들과 카톡도 해야 되고 카톡방에서 숙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의견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꿉니다.
찬성했던 사람은 반대의 말을 합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가족 간에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찬성했던 사람이 반대의 의견을 직접 말해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 됩니다. 역시 반대했던 사람은 찬성의 이유를 말을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는 6시까지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이처럼 아까는 절대 찬성이었던 사람이 반대를 말하고 아까는 절대 반대였던 사람이 찬성을 말하면서 가족들은 다양한 입장을 주장하는 셈이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의 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틀이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오랜 경험,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판단의 틀입니다. 뇌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대로 판단합니다. 각자 다른 패러다임으로 행동할 때 친구, 형제, 이런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브르타 토론 방식은 각자의 입장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서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민주적인 양육 방식은 자녀들의 자아 개념, 즉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더욱 자존감이 높아지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것이죠. 창의성은 유전적으로 기질이 아니라 개발 가능한 지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브르타 대화처럼 두 가지 주장을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는 것을 통해 셀프 리더십이 키워집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민서, 민영이는 쌍둥이입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민서의 얼굴에 점이 한 개 있어서 둘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창의적인 민서의 방은 항상 온갖 물건과 책으로 가득합니다. 반면에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민영이의 방은 늘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엄마 아빠는 두 딸의 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두뇌가 똑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해도 두뇌는 다르게 판단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같은 성질을 받았지만 자신의 사귄 친구, 독서, 다양한 체험, 경험 활동에서 서로 다르게 뇌의 세포가 구성되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은 완전히 생각과 주장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서는 민영이에게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민영이는 민서에게 창의성을 배우면서 둘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가족은 행복합니다. 칭찬은 과거를 평가하는 것이고 격려는 미래를 만들어주는 예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어른인 부모님도 배우고 변해야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해주는 판사가 아니라 자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멋진 꿈을 가졌다면 모두가 그 계획을 응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8강은) 행복한 우리를 위한 셀프 리더십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 사회의 특징을 예측해보고 미래의 인재로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인성 리더십 학자들은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배려의 리더십, 나눔의 리더십, 협동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려심과 나눔과 협동이 어떤지 관찰해 보세요. 미래 사회는 어떻게 예측이 되었나요? 로버트,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과학의 발달로 부정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인성을 갖는 것이었지요. 도덕성을 가지고 협동하는 모습으로 자라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질문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세요. 사라질 직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일들은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미래를 살펴보기 위해서 TV나 뉴스 또는 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분들의 삶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최고의 교육에서는 미래 인재의 능력을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아는 비판적인 사람, 자신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가 있는 사람, 상대방과 소통이 되는 사람, 협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상황에서 자라야 자존감도 높고 실패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만의 글과 그림과 만들기, 춤과 노래를 모으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함께 일하는 협력도 연습해야 할 시기입니다. 대화를 위해서 하브루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브루타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의 토론 방식이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시 이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말한다면 찬성하는 사람은 그 이유로 가족과 대화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7시 이후에도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카톡방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했던 사람은 반대의 말을 하고 반대했던 사람은 찬성의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찬성했던 사람도 7시 이후에 급하면 쓸 수 있지요. 반대했던 사람은 7시에 모든 걸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해보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을 이해하고 장점과 단점을 찾아낼 수 있는 대화법이었습니다. 갈등이란 두 사람의 마음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충돌을 피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협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창의성이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경험과 독서를 통하여 창의력을 길러주세요. 부모님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대화하는 자녀는 늘 밝은 모습을 지닙니다. 항상 부모님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의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후 활동에는 소감을 적어보는 것이지요. 이 활동책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틈이 나는 대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꿈에 대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계획, 균형, 감사, 용서, 기여에 대해 여러 번 강의를 반복하여 들어주세요. 그동안 함께 행복한 우리를 위한 셀프 리더십을 열심히 참여한 모든 친구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론도 많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고 굉장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모든 가정은 통해 소감문은 선생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모두들 행복한 셀프 리더들이 되시고 부모님들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